피해 복수. 도강파와 잔류파.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고 다음날 중앙청 광장에서 환도식이 열렸다. 대통령 각하, 앞으로 저는 군사일에만 전념할 테니 각하는 민사일에 전념해주세요. 그러자 이승만은 감격해서 목매인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장군을 숭배합니다. 우리 민족의 구원자로서 장군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승만은 서울 시민들에게는 한마디 사과도 안 했다. 2달 전 임시수도 대전에 있을 때부터 국회의원들은 서울 시민들을 속이고 도망쳐 나온 이승만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닥달했던 터였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은 오히려 화를 냈었다. 내가 왜 국민 앞에 사과를 해? 사과할 거면 당신들이나 해요. 그랬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의 결과가 나타났다. 피난을 갔던 도강파들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했지만 대통령의 말만 믿고 직장을 사수하던 잔류파들은 어느새 부역자라는 의심을 사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부역자로 몰려 형집행을 받아야 했던 여류작가 박완선은 이렇게 회고한다. 한강다리를 건너 피난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도강파라는 특권 계급이 생겨났다. 시민들에게 안심하라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깨워놓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도망쳐놓고선 이런 아나무인도 없었다. 어쩌면 자기 잘못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선수를 치느라 그렇게 위세를 부렸는지도 모르겠다. 역사학자 김성철은 이렇게 회고했다. 시민들은 정부의 말만 믿고 직장을 사수했건만 그러다 맞게 된 것은 인민군 치하 90일간의 고통뿐이었다. 굶주리고 천대받고 밤낮 없이 생명의 위협에 떨다가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부지하여 감격에 떨었건만 돌아온 그들에게 들었던 말은 불순분자라는 단어였다. 부역자 처벌. 정부는 곧 부역자 56만 명을 검거했다. 이 중 자수자는 40만 명, 검거자는 16만 명이었다. 부역자 재판은 10월부터 시작됐고 이 중 1천여 명이 사형을 언도받았다. 사실 알짜배기 부역자들은 모두 북한으로 떠난 뒤였건만. 그리고 11월 초까지 160여 명이 사형 집행을 당했다. 친일파들의 정상은 그렇게 잘 참작해주던 성은이 하해와 같던 정부가 부역에는 왜 그다지도 이렇게 지엄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점차 보복 여론이 수그러들자 이승만은 갑자기 감형 조치를 지시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부역자는 형이 감형되었고 사형수들도 형이 감면되었다. 그렇다면 보자. 먼저 사형 집행된 사람만 억울할 노릇이 아닌가? 당시 부역자 재판은 이처럼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엉망진창이었다. 애초에 부역자로 잡힌 사람들도 뚜렷한 증거도 없이 그저 증인의 구두 진술과 심증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다 보니 사적인 원한관계로 밀고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심지어 법적 절차도 없이 민간에서는 보복 차원의 살상이 횡행하고 있었고 군인과 경찰관들까지 가세해 부역자의 집을 습격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있었다.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턱에 유치장이 미어터졌고 즉결 처분도 성행했다. 행여 누군가 저기 빨갱이 간다는 뒷손가락질 한 번으로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직사한 사례도 있었다. 약삭 빠른 사람들은 언제 부역행위를 했는가 싶게 다시 우익단원에 붙었는데도 자신의 부역행위 사실을 아는 사람을 오히려 몰아 제거하려는 일도 생겨났다. 자고로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는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법이다.